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유럽 주요 4개국 정상을 이 베이징으로 초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과 성사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8일자에서 중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년임 대관식 직후에 유럽 주요 정상들과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정부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그리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에게 각각 초청장을 보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럽 정상을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시 주석이 3연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11월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기간이기도 해서 그동안 중국의 인권 탄압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간 중단됐던 중국과 유럽 간의 외교가 이 기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초청에 유럽 지도자들이 현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 초청된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 안보, 경제 문제 같은 의제에 대해 중국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이런 보도에 대해서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들의 정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건 가짜 뉴스라,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가 유럽 정상 초청 보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지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일자에서 또다시 고위 외교 소식통은 해당 유럽연합 국가들이 11월 베이징 방문 초청을 받았음을 확인했다라고 재차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소식통이 EU 중국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된 믿을 수 있는 소식통이고, 이 소식통은 이들 EU 회원국이 11월 방문 가능성에 대한 접촉을 받았고 현재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고 있다라고 확인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차 당대회 이후에 베이징에 이들 지도자가 당도하게 되는 그런 만남을 둘러싸고 베를린과 파리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나폴레옹 3세처럼 세계 지도자들이 베이징으로 와서 자신의 3년임을 축하하는 대관식 같은 것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초청은 여전히 비공식이며 추후 공식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어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해당 회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오는 9월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길에 유럽을 들릴 것이라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게 무엇인지 가늠하는 것은 왕이 부장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더불어 EU 주요 회원국들이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문제에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의 원인과 영향이 돼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유럽 간의 궁극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 유럽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분야로는 대량 살상 무기 사용 반대, 핵무기 사용 반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분리주의 공화국 인정 거부, 식량 안보와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라고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뜻대로 유럽 정상들이 베이징을 방문하게 되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거의 3년간 중단됐던 중국의 대면 외교가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의 EU 정상 초청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왜 하필 나폴레옹 3세의 황제 대관식을 거론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폴레옹 1세, 그러니까 보나파르트도 아니고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루이의 대관식을 콕 찍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폴레옹 3세를 언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루이는 보나파르트의 첫 부인인
조세핀이 데려온 딸과 보나파르트의 동생 루이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둘째 아들인데요. 1세 보나파르트의 직계가 사실상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정통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폴레옹 3세 루이는 대통령 취임 후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헌법상 누구도 해산시킬 수 없는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국민투표로 제2공화정을 끝내면서 황제로 즉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은 사실상 재임으로 끝나던 관행을 깨고 법을 바꿔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열었다는 점에서 나폴레옹 1세인 보나파르트가 아니라 나폴레옹 3세 그 루이의 대관식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시진핑이 3년임에 대해서 그만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사실상 EU 내에서조차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이 4개 나라 정상들의 중국 초청을 왜 외교부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을까 하는 점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 시진핑의 EU 4개 나라 정상 초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대관식을 추인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초청하는 거창한 행사에 이 4개 나라 정상을 초청하긴 했는데 만약 그 정상들이 초청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체면 손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초청장을 보낸 상태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중국 외교부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를 말든지 아니면 아예 답변을 회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강한 부정을 했다는 것은 이 4개 나라 정상 초청 문제가 쉽게 풀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는데 이들 중 일부만 오고 일부는 참석하지 않는 그런 개별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 입장을 가졌던 국가들만 초청을 했는데 현재 EU와 중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다가 그 EU와 중국 간의 현안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 중국의 초청 여부를 이 4개 나라가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일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EU의 말디스 돈브롭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등이 19일 화상을 통한 무역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대화를 계속하자는 내용 말고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면서 EU는 중국의 산업보조금과 과잉생산 같은 까다로운 문제들을 제기했고 리투아니아 등에 대한 경제적 강압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관영 신화사를 통해 해당 회담에서 양측이 금융 분야의 쌍방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수호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정작 EU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EU의 요구에 대해서 중국 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과 EU 간에는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국 외교에 있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이 EU를 다시 품는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EU와의 관계 정상화를 노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을 향해서 중국과 유럽은 적수가 아니고 동반자라 그러면서 설득과 회유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국과 경제 협력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그동안에 친중적 태도를 보였던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라 할지라도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축하하는 대관식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시진핑을 만났을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는 데 있어서 중국이 결정적 공헌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 중국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들 4개 나라 초청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니까 중국 외교부가 화들짝 놀라면서 극구 부인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외교의 현주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